일단은 이제 노선인 건데요. 내 집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버스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버스가 개인 어떤 사유화돼서 노선이 이제 자기 재산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미 공영제입니다. 공영은 뭐냐면 나라가 그 삶에 직결된 부분을 예산을 투여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해결이 됐지만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게 마지막 완성 과제고요. 그 전에 이제 준공영제라는 거는 기존에 개인 사유화 되고 있었던 버스 업체,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되겠죠. 민간 업체의 노선은 그대로 인정해 주되 노선에 대한 조정이나 운영권들은 지자체가 가져갈 테니 너희들 남은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줄게 라는 게 이제 준공영제인 거거든요. 그 파주시에 관광지가 된 곳이 마장호수라는 곳이거든요. 그럼 주말이 되면 2층 버스가 이 신도시를 경유를 해서 그 농촌 지역을 거쳐서 목적지 이제 마장호수로 갑니다. 근데 농촌 지역 2층 버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광탄 면민들은 그 사용하는 그 버스가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적자라는 이유로 폐선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교통의 복지만큼은 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신도시 지역은 적자가 나지만 노선을 더 증설을 하고 농촌은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폐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법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지자체에서는 대체 노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폐선을 계속 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노선을 존치를 시켜야 되고 또 존치가 안 된다면 다른 노선과 같이 병합을 좀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싸웠고 그 결과 이제 노선을 만들었죠. 버스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려면 사실은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삶 자체가 편리성을 놓고 본다면 자가 이용률이 너무나 높아요. 자가 이용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그 똑타버스, 뭐 부르미버스, 뭐 명칭은 뭐 지자체마다 뭐 달리할 수는 있지만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한다 공고를 냈고요. 부르미버스는 적자가 너무 많아서 존재하지 못하는 그 노선의 버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는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내가 부르고자 하는 인근 목적지에서 부르미버스를 불렀을 때 인근 정류장과 연계를 좀 해줍니다. 똑딱버스는요 정해진 노선이 없어서 손님들이 정류장에서 콜을 부르시면 가장 가까이 있는 똑버스가 이동하여 목적지 정류장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시범 운영을 파주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부르미가 운정 신도시에 정착이 됐고 그 이후에 버스가 이제 증설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시대의 진화에 따라서 도시형 부르미 똑타버스가 생겼다면 농촌형 버스가 증설되는 그 시기에 이 버스는 농촌의 어느 지역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치로 광탄에 일단 배치하게 됐죠. 문제는 어르신들이 주 대중교통 이용 세대인데 스마트폰을 그 이용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시는데 거기 버스까지 부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적인 정책으로 콜센터를 통해서 부르는 게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신교가 지방 교량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교량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죄송한 게 그 위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존재를 하죠. 또 버스 정류장에 생긴 그 생김새가 기둥이 존재해서 보행하고 있는 사람과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딪히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 경기도와 파주시의 조정을 통해서 예산은 지금 경기도에서 배정이 돼서 자물쇠로 이제 잠겨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같은 공법의 정자교, 분당의 정자교가 교량이 이제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공법에 대해서 이거는 시공해도 무방하다라는 국토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은 있지만 지금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죠. 광신교가 설치가 되면
인도폭이 양쪽에 한 2m에 3m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 보행간 가는 인구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쾌적한 공간을 통해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되고요. 작년 말에는 무조건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국토부에서는 지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관련 부서의 그 지침을 제가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국토부에 다시 한 번 더 빨리 좀 지침의 결과를 좀 내려줘라 라고 지금 할 예정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만 얘기를 했다면 신도시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정의 2기 신도시가 지구 지정돼서 개발될 당시에 지하철 3호선의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 3호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GTX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의원 당선되고 첫 번째로 했었던 게 지하철 3호선의 문제점 지적이었어요. 운정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고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이라고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 분양가 내에 교통분담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2자유를 건설했을 때 사용을 하고 나머진 금액에 있어서 지하철 3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돈이 시드머니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됐을 텐데 그 돈에 대한 출처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었었고요. 이제 주민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안 되면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을 우리에게 돌려줘라. 내 돈 돌려주면 지하철 3호선 니들이 언제 하든가 신경 안 쓸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돈의 출처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하루빨리 조속히 착공이 되고 들어와서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 조금은 더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쉬운 민원 현장보다 고질적으로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 현장을 해결했을 때 어떤 희열이 있었고요. 정치는 사실 말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언행 일치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지금 현 시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료를 통해서 말로 일단 연결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의회 정치인데 늘 말은 하고 문제가 있는 현장을 가더라도 사진을 찍고 기사를 올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듣고 보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행동의 실천, 언행일치, 내가 듣고 내뱉은 말이 있으면 그거는 꼭 해결하자. 그게 정치의 올바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 초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픔이 많았었고 준비 기간이 남들보다 더 길었었고 당선이 되면 무대 주인공이 되는 거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늘 삼수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무대 저 뒤편 스텝에서 역할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한 울림, 그 다음에 마음, 그 결합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초선이어서 더 학습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아픔의 경험이 그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절대 힘들지 않다. 그래서 더 많이 학습하고 더 열심히 하고 진정 다가간다면 초선의 어떤 그 신선함과 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선이라고 하지만 아픔이 많은 고준호는 선행의 정치, 섬김의 정치에 대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년기 시절 꽃집 아들의 부끄러운 별명이 지금은 자랑스러운 별명인 것처럼 정치인 고준호도 꽃집 아들처럼 편안하게 불릴 수 있는 그냥 인간 고준호,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민원 해결사 고준호로 영원히 길이 남고 싶습니다.